토요일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일단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중요한 소식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행히 떡락하지 않고 반등을 조금 해줘가지고 지금 현재 11,245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XRP 같은 경우는 어제에 대비해서 0.02센트 내린 0.38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높습니다. 62.3%. 정말 끈질기죠. 놔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 가운데 저도 듣고 나서 좀 깝깝한 그런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죠. 이 바이낸스의 멍멍이 코인, 도지코인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도지코인은 패러디 코인,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죠. 아무 쓸데도 없고 특별한 목표도 없이 나온 그런 코인이 이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거의 34%나 되는 펌핑이 왔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저도 정말 황당했죠. 이 리플사와 머니그램 파트너십 발표했을 때 정말로 쥐뿌리만큼 뛰었다가 푹 꺼졌었는데 말이죠. 이게 뭐 엄청난 파트너 소식이나 혹은 실사용 사례가 떴다 이런 것도 아닌데 단순히 이렇게 상장만으로도 이 정도 펌핑이 온다. 반면에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실제로 쓰이겠다. 정말로 이 디지털 자산이 실생활에 사람들 사이에서 쓰이게 될 것이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큰 대송금 기업과 함께. 그런데 펌핑은 없었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XRP 가격을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배탈이나 확 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똥개 코인 제 속을 답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XRP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은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 스탑로스 헌팅이라 그러죠.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푹 꺼질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스탑로스를 걸어놓으면은 그걸 이제 잡아먹으려고 한 번씩 훅훅 떨굴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올라가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평소에 비웃던 사람들 닭 줬던 개마냥 지붕만 쳐다보게 말이죠. 그 전까지 길을 얼마든지 모아도 좋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정말 힘드시다, 괴롭다 그러시면은 제가 이거 무덤 파는 발언이 될 수도 있겠는데 XRP 외에 다른 코인을 타셔도 된다라고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정 힘드시면은 시세표도 이렇게 한쪽에 제껴두시고 이 유튜브 방송도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이런 유튜브 방송도 한동안은 이렇게 멀리 두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 오브 캐나만님께서 또 좋은 소식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리플사의 파트너인 피도르은행이 AIFC와 양해 각서를 맺고 카자흐스탄과 아시아 쪽의 핀테크 개발을 위해서 애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동과 아시아 쪽의 연결로가 이렇게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올해만 몇 개째 이런 식으로 중동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그런 파트너십들이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두바이의 기술력을 제공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대학들에 대한 핀테크 관련 자금 지원 또한 카자흐스탄에 현금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짧은 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은행들에게 리플사 및 스위프트 등을 포함해가지고 지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볼란테크의 마케팅 수석 부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짧은 인터뷰에서 앞쪽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은행들이 정말 여러가지 다른 형태의 지불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실시간 지불 그리고 리플사나 GPI 같은 새로운 국제 결제 서비스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리플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물론 스위프트의 GPI도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긴 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아니 두 가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느샌가 여러분 스위프트와 이제는 리플사가 맞먹는 위치에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몇 년 전 혹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이렇게까지 많은 회사들과 은행들이 리플사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스위프트사에 라이브를 하면은 바로 리플사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분이 이제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나오신 분이긴 한데 인터뷰를 할 때 약간 저는 실수를 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위프트사의 GPI는 어제 이제 말잔 델라틴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메시징 시스템이죠. 결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디지털 자산을 사용해서 실시간 결제를 제공하는 곳은 리플사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가지 회사에서 너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뛰어들고는 있는데 상용화된 회사, 즉시 결제가 가능한 그런 회사는 리플사밖에 없다라고 여기 계신 이 아저씨에게 문자라도 한 통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해본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이분은 캐시 크레덕이라는 리플사의 직원분이신데 지금 행사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분이 엄청 긴장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시면은 Why XRP? So, as you're probably going to see today, there's a number of different cryptocurrencies, digital assets, but XRP is really here for payments. It has the lowest transaction cost. 자, 굉장히 긴장하셨죠? 자, 아무튼 이 XRapi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XRapid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동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분이 예로 들면서 이제 멕시칸 페소나 필리핀 페소를 중간에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가져왔냐면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이 JPM 코인이 나오게 되고 페이스북에 리브라가 나오게 되고 또 여러 은행에서 자체 토큰이 개발이 되면은 XRP는 쓸모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얘네들을 이름만 바꿔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친구가 JPM 코인이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뭐 이더리움이에요. 나는 이 JPM 코인으로 이 이더리움 쪽으로 이제 결제를 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JPM 코인을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은 JPM 코인이 중앙화가 되어 있고 이 네트워크 내에서만 쓰이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바꾸고 싶은데 이 바꿀 방도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인터레저와 XRP를 통해 가지고 JPM 코인을 XRP로 바꾸고 XRP를 다시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고 해서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한국에서 이 고구려 코인이 나옵니다. 고구려 코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한국으로 돈을 보내고 싶으면은 국제 송금을 할 때 이 프랑스의 디지털 화폐가 XRP로 바뀌어서 다시 한번 한국의 디지털 화폐인 고구려 코인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많이 나오는 것, 자사 코인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브릿지 커런시의 중요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플사에서도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은 제가 한 예를 든 것이고 그 상황마다 필요처에 따라서 또 다른 시나리오들이 나오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똑같은 분이 이번엔 XVR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리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리플사는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0군데가 넘는 파트너 및 고객들이 리플사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지불을 하고 디지털 자산을 사용한 실시간 결제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XVR 이야기가 나오는데 XVR 같은 경우는 중소규모의 사업체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엑스커런트와 같이 지불도 가능하고 XRP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결제도 가능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XVR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설치가 쉽다. 거의 이제 플러그인 수준으로 쉽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많은 곳에서 리플사의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지금 200군데 이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의 300군데 넘지 않았나. 왜냐면은 일주일에 3군데에서 5군데씩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고 이 업체들이 찾아오고 있고 특히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리플사 창립 이후로 신기록을 세웠다. 이 고객 유치 숫자 신기록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은 300군데는 훨씬 넘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본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금융 대기업 SBI 그룹의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이 새로운 암호화폐 단체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형 토큰의 건전한 보급화를 해당 단체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 계획인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이 SBI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에 대해서 자금 세탁 방지나 KYC 등 대책이 필요해 보급화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BI도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좀 마지막 부분 약간 충격적이죠? 이 할아버지가 좀 욕심이 많으신데 그러지 말고 거래소 뚜껑이나 먼저 빨리 좀 땄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이런 기사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도 많은 유동성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이제 XRP가 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아직까지 지금 7월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SBI의 상황이고요.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짤을 만들었어요. 기타 회장에 관련된 짤인데 이런 걸 보고 흔히 이제 약 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약을 한번 제대로 빠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짧은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웨스턴 유니온에 관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9년 10월 8일 스웰 한 달 전이죠. 스웰이 11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될 텐데 그 한 달 전에 리플사의 제레미 라이트, 그의 직책은 유럽 지부에서 수석 스트레테직 어카운트의 부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스트레테직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회사와 고객들의 관계를 조율하는 그런 부서라고 하고요. 또한 웨스턴 유니온의 국제 디지털 및 채널 파트너십 그리고 글로벌 지불 담당자인 크리스 플래처와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국제 송금과 국제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왕이면 좀 CEO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지만은 그래도 아쉬운 대로 이제 양쪽 회사에서 간부격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국제 송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토론들이 있었는데 이 국제 무역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될지 궁금하긴 한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이었죠. 국제무역기구 WTO의 보고서에도 이름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아이오타와 함께 이제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돈이 움직이는 곳, 대금을 치러야 하는 곳에서는 XRP가 언제든지 활약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역시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한다면은 웨스턴 유니온에서 지금까지 쭉 XRP를 테스트를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2건인가 6건인가 밖에 테스트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된 업데이트를 좀 공유를 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이제 항상 전달을 해드리고 있죠. 최근에 3,300만 XRP가 바이낸스로 이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것을 유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3,300만 개를 집어 던지려고 옮긴 것인지는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냥 바이낸스에서 물량을 더 띄어다 갖다 놓은 것으로 믿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겁주려고 많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부디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기 때문에 주말에는 좀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세표만 계속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냥 한쪽에 밀어놓고 이제 여가를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번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